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27일 밤 10시 4분입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면 꼭 창가에 앉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낮 비행기를 이용을 합니다. 창가에 앉아서 한 3만 피트 상공에서 내려다보는 경치가 최고의 경치입니다. 우리가 인공위성을 타고 찍는 것 빼고는 3만 피트, 4만 피트를 날아가는 비행기 창가에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밑으로 전개되는 경치를 보는 것은 그건 아주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핸드폰으로 사진도 찍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외국 여행 갔다 오면은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곤 합니다. 잊을 수 없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1985년에 제가 대한항공 전보기의 조종실에 타고 지구를 한 바퀴 돈 적이 있습니다. 그때 파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때는 시베리아 상공으로는 날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냉전이 계속되고 있을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는 북극 항로를 따랐습니다. 북극 위를 지나갔습니다. 꼭 그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경치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산이 전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앵커리지, 알래스카의 앵커리지로 가는 항로였습니다. 그러다가 알래스카로 들어오니까 맥킨리 산이 보였습니다. 맥킨리 산은 나중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북미 전체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6,000m에 육박하는 산인데 그 옆을 지나가는데 조종사가 저에게 이럴 때는 커피 한 잔을 해야 된다면서 커피를 시켜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맥킨리 봉 바로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그 꼭대기에서 아주 눈보라가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뭐 그런 또는 2011년에 카이로로 가는데 낮 시간에 낮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낮 시간에 천산산맥을 지나갔습니다. 1시간 이상 천산산맥을 지나가는데 그 천산산맥이 히말라야 다음으로 웅장한 산입니다. 7,000m 급 이상 봉우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봉우리들이 마치 지나가는 비행기를 찌르듯이 솟아 있었습니다. 그 봉우리의 모양도 아주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어떤 봉우리는 완전히 대패질을 하듯이 딱 깎여가지고 어마어마한 돌로 된 평지가 전개되는 거다 하면은 눈 덮인 산 그리고 눈이 붙을 수도 없는 완전한 절벽 등등. 저는 그때 왜 이때 조종사가 잠자는 승객들을 깨우지 않는지 방송을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주무시지 말고 창을 열고 바깥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안내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까웠습니다. 그리고 알프스를 낮에 넘으면 또 경치가 근사하죠. 지난 12월 초에 저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암스테르담의 스킬폴 공항으로 날아갔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이 비행 항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14시간이 걸렸습니다. 10시간 정도는 중국의 북부, 몽골, 중앙아시아 흑해 상공을 날아갔습니다. 이 몽골 또는 신장 위구르 지역이라고 하는 신강성이라고 부르는 그 근방을 날아갈 때는 고비 사막, 타클라마칸 사막 위를 날았습니다. 영하 수십 도로 얼어붙은 땅 위를 날아가는데 그게 바로 이 아시아의 냉장고입니다. 거기서 얼어붙은 공기가 한반도로 들어오면은
막 영하 10도, 20도씩 막 떨어지죠. 그걸 밑에서 내려다 보면서 커피 한 잔, 차 한 잔 마시면서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 겨울의 그 음옥한 대지가 비행시간으로 3시간, 4시간 걸렸습니다. 저기에는 어떤 사람이 살았을까? 저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목민족입니다. 기마민족입니다. 흉노족, 뭐 선비족 이런 사람들의 고장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거기서 단련된 사람들이 그 추위와 초원에서 단련된 이 기마민족의 일단이 중국을 휩쓸고 그 다음에 한반도로 들어와서 차례로 세운 나라가 고구려, 백제, 가야, 신라입니다. 그 사람들이 또 현해탄을 건너서 일본으로 가서 일본의 정복국가를 만들죠. 이 기만민족들이 바로 이런 엄청난 추위와 엄청난 대지 위에서 살아남으면서 군사력을 길렀구나 하는 그런 소감을 갖기도 했습니다. 내려보면서. 이 항로에서 참 저는 행운을 맛보았습니다. 3대 산맥을 한꺼번에 구경을 했습니다. 3대 산맥은 뭐냐면 중국과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동서로 걸쳐 있는 천산산맥. 천산산맥은 실크로드의 무대이기도 한데 히말라야, 안데스, 뭐 로키 산맥 그리고 알프스와 함께 지구에서 참 큰 규모의 산이죠. 동서 약 2000km, 남북 너비가 약 400km입니다. 최고봉은 포베다 산인데 7439m입니다. 이 산과 나란히 날아가다가 카자흐스탄 지나고 카스피해 지나고 해서 흑해 쪽으로 나왔습니다. 자, 흑해 쪽으로 나와서 이 비행기는 흑해 남쪽 해안을 따라서 쭉 비행을 하는데 엄청난 산이 또 하나 등장했습니다. 바로 눈 아래. 그게 바로 폰투스 산맥입니다. 여러분, 폰투스 산맥 처음 들어보셨죠? 이게 터키의 북쪽에 있는 흑해 연안을 따라서 동서로 뻗어 있습니다. 길이가 동서 길이가 1000km, 너비가 약 100km, 알프스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최고봉은 3,900 몇 메타니까 막 그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눈 덮인 폰투스 산맥 위를 날아갈 때 그 북쪽은 흑해였어요. 북쪽으로 보니까 흑해의 북쪽 해안에 또 거대한 산맥이 동서로 뻗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코카사스 산맥이었습니다. 이 코카사스 산맥은 러시아,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란, 터키를 지나는데 길이가 약 1000km, 너비가 약 160km, 최고봉은 러시아의 영토에 있는 엘브루스 산인데 높이 5642m입니다. 그런데 밑으로는 폰투스 산맥이 보이고 눈을 들어서 북쪽을 보면은 코카사스 산맥이 보입니다. 한눈에 폰투스와 코카사스 산맥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행운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을 지금 저희 설명 바로 뒤에 붙여 놓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함께 같이 비행기를 타고 근사한 여행, 어떻게 보면 지구에서 가장 좋은 전망대입니다. 이 비행기가 가장 좋은 전망대입니다. 저와 같이 근사한 전망대에 앉아가지고 이 장엄한 경치를 같이 구경합시다.
1시간 계속 될 거예요.